2020년 10월 20일 일본 야후 재팬의 선견 지명이 있었던 AKB 절정기에 한국에 간 아이즈원 미야와키 사쿠라가 말하는 한국 아이돌 수의 이유가 올라왔었다. 일본 아이돌 HKT48로 활약하다가 한일 합작 아이돌 아이즈원으로 데뷔한 미야와키 사쿠라를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요즘 일본에서 한국 아이돌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찍 한국으로 건너간 미야와키 사쿠라를 선견 지명이 있었다고 표현하며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기자는 사쿠라에게 한일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한일 아이돌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물어봤는데요. 이 기사는 댓글이 1600개가 넘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럼 간략한 기사 내용과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나 환경 차이를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까? 미야와키 사쿠라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기분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의사표시가 뚜렷해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하거나 싫은 것은 분명히 싫어, 애노라고 말하거나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에서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멤버는? 라고 물었을 때 자기라고 대답하는 걸 듣고 놀랐죠. 저도 지금까지 일본에서 그런 질문을 들을 기회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대답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 자신을 좋아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배우는 부분이 컸어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미야와키 씨 자신도 변화해 간 것입니까? 미야와키 사쿠라 그렇군요. 성격적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에게 전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견을 발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 자신도 점점 명확하게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격도 변했고 생각도 긍정적이게 된 것 같아요. 미야와키 씨가 보기에 일본과 한국 아이돌의 차이는 어떤 부분인가요? 미야와키 사쿠라 각각의 장점이 있죠. 한국에서는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콘서트를 보고 있어도 마치 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레벨이 높습니다. 일본 아이돌은 어떤가요? 미야와키 사쿠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거의 경험이 없을 때부터 무대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콘서트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같이 즐거워하는 것. 콘서트에서의 반응도 전혀 다르지만 저는 둘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한국 아티스트가 인기인데 미야와키 씨도 열기를 느끼시나요? 미야와키 사쿠라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원래부터 K-팝 아티스트를 아주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도 노래가 늘어내라든지 춤이 성장했네라는 매번 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어서 성장을 잘 봐주시고 응원해주신다는 것은 어디에 있어도 공통되어 있구나라고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1. 한국 쪽이 퍼포먼스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AKB48 군단이 일본 아이돌의 질을 낮췄다. 수십 명이서 춤추고 있으면 댄스가 서툴러도 들키기 힘들어 노래는 립싱크를 하고 있으니 레벨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해. 노래도 댄스도 높은 레벨인 그룹이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기를 끄는 것은 AKB48 계열뿐. 아이돌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하는 게 옳다. 2. 연예인, 특히 아이돌로 불리는 사람들의 프로의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노래와 춤이 서툴러도 귀여우면 용서받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프로로서 엔터테이너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일본이 특수하겠네. 3. 한류는 좋아하지 않지만 프로의식은 압도적으로 저쪽이 높다고 생각한다. 손이 닿지 않는 느낌. 일본 아이돌이 이렇게 된 건 아키모토 야스시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아키모토 야스시 AKB48 계열 프로듀서 4. 사물의 예스, 애노를 분명하게 말하거나 자신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의 장점. 상대의 마음을 풀거나 분위기 등을 우선시하여 한 걸음 물러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인의 장점. 일본인에게는 일본인의 좋은 점,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의 좋은 점이 있다. 반대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매사를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분위기를 너무 잘 읽고 자기 주장을 너무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장점은 조금 다르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5. 흔히 일본 아이돌은
성장을 보인다고 하지만 K-POP도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생각하면 일본 아이돌도 조금 더 퍼포먼스력을 올려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일본의 아이돌은 성장하고 있긴 한 걸까? K-POP를 응원하기 전에는 일본의 아이돌을 응원했지만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나 할까. 결국은 모두 같은 파트를 부르고 춤추기 때문에 성장도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개인이 파묻힌다. 거기가 좀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와 반대로 K-POP는 한 명 한 명 개성을 볼 수 있고 노래도 춤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 5. 아이즈원의 일본인 멤버들도 K-POP 데뷔하고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환경의 차이인 것이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중간한 퍼포먼스로 귀여운 일본 아이돌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고 컴백 때마다 인상이 확확 바뀌는 K-POP 쪽이 즐겁다는 인상이야. 6. 솔직히 말하면 일본 아이돌보다 한국 아이돌의 레벨이 높지요. 가창력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차이는 확연하네. 단지 미야와키 씨가 말하는 것처럼 각각 둘 다 좋은 점이 있어요. 7. 개인적으로는 저 나라에 좋은 인상은 없지만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서는 최근 완전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퀄리티가 높고 인기가 있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 일본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 일본의 음악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하계회 아이돌만 나온다. 나라의 좋고 싫음은 둘째 치고 아이돌의 질은 저쪽에 완전히 뒤처지는 것 같아. 실은 일본에는 물밑으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좋은 아티스트가 많은데도 촌탁투성이의 아이돌 소속사 탓에 미디어 노출의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다. 일본의 음악업계가 쇠퇴한 것은 그런 것에서부터가 아닐까. 9. 안타깝게도 일본은 예전과 같은 아이돌을 키우는 시대가 아니다. 한국은 지금 이른바 일본의 쇼와 시대를 걷고 있다. 한국의 멜로물이든 아이돌 가수든 일본이 약동하던 쇼와 시대를 방불케 한다. 한국에 대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일본 연예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지 시시한 지금의 버라이어티들과 함께 썩을지는 앞으로 10년이